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1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금 PD님. 네.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12회니까. 네. 지금 녹음하는 거죠? 네, 하고 있어요. 네. 와.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12회째니까 네. 소설을 몇 권 달았는데 네. 어떻게 용도사님은 좀 소설에 전보다 좀 흥미가 생기셨나요? 네, 생겼는데 아직 찾아 읽진 않아요, 솔직히. 네, 아직까지도. 네. 그리고 그냥 그 이전에 책 읽을 시간이 요새는 좀 없어요. 그렇지. 네. 네.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읽는 게 유일한 독서 시간이 될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좋아요? 네, 좋다고요? 저희 팟캐스트 망해도 네. 저희 독서를 위해서. 저는 이거 하고 그 불금 PD님이랑 이렇게 네네네. 하는 게 이 시간 자체가 좋아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이건 방송 멘트 아니고요. 또 저희가 재밌어야. 그러니까요. 네. 듣는 분들도 네. 사실 재밌어요. 그래야죠, 솔직히. 네. 저희 불금 PD님 네.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저희 뭐 게스트 초대 이런 거 하나요 혹시? 그냥. 네. 저희도 어쨌든 지금 한 12회까지 나름 달려봤는데 네. 이래저래 좀 바꿔볼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저희 둘이에서 뭐 하기에 부족하고 막 힘에 딸리거나 전혀 아니에요. 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게스트가 나오면 또 어떨까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두 명이 하는 것도 세 명이 또 같이 이야기하고 네. 이러면 또 시너지 효과도 날 수도 있고 하니 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구차한데.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좀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네. 게스트 분들도 저희가 가능하면 한번 네. 좀 초대해보고 그래서 할 생각입니다. 불금 PD님이 한 분, 뭐 제가 한 분 이렇게 네, 해서. 그래서 사실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한 분씩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회 이제 그분들과 한번 네, 이야기를 네. 할 텐데 뭐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어쨌든 게스트가 이제 등장할 네, 거라는 거, 네. 한번 지켜봐 주시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 안 맞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부터 그분은 이제 갑자기 등장 안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3명 편성가 바뀐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그때 네. 일단 좀 게스트를 한번 좀 네. 섭외해 볼까 생각 중이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또 저희 방송에 나오시고 싶다? 진짜로. 네.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뭐 같이 오셔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러게요. 저희는 무슨 뭐 잘하는 것도 저희들도 아니고. 듣보잡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사실 덕후 수준도 안 돼요, 소설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하고 하면 네. 또 저도 재밌고. 네. 네. 언제 제가 이렇게 소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까? 저희요. 네. 8월 한 달 동안 거의 휴무 네. 했었는데 네. 뭐 완전 휴무는 아니지만 뜨문뜨문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요. 네. 너무 저는 이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 정말 소수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막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언제 녹음하냐고 이런 분들도 있고 무슨 책 하냐고 그런 분들도 있고 가족들이 근데 농담 아니고 주변에서 예. 좋다 들을만하다 이런 평들이 조금 그래서 평타 이상은 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군요. 네, 저희 그리고 은근히 저희 생각보다는 좀 잘하지 않나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얘네들이 지금 뭔 이야기 하나. 얘네들 뭐하냐 지금 이거. 그러니까 반응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런 얘기 안 할. 반응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반응에 목마르게 되는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아 반응 좀 해줘라. 네. 저희가 또 사연이 있으면 또 소개도 해드리고. 네. 그러니까요. 진서가 소통하는 금책바 되겠습니다. 후기 좀 남겨라. 친구한테는 말해요. 네. 실명 거론합니까? 서진석. 어디 사시는 누구 없으세요? 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저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용두사님의 고등학교 친구 서진석 씨. 이거 미안하네. 나중에 편집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편집하지 마세요. 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네, 오늘은 이제 소설 편인데요. 네, 제가 골라왔습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어떤 책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네. 이 작가님이 오늘 어떤 분이냐면요. 일단 오. 작가님 성함은 박연선 작가님이십니다. 어. 솔직히 작가 이름만 들었을 때는 잘 모르시겠죠? 네. 네. 자,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네. 오늘 또 용두사님이 책을 또 사오셨는데 네, 이번에 띠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JTBC 청춘시대. 이게 무슨 소린가? 이 박연선 작가님이 지금 이제 한창 반영 JTBC에서 그 금토 드라마 주말 이번에 드라마로 시즌 2 하는 거. 방영하고 네. 있는 이제 저희 녹음 날짜 기준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2회까지 방영된 청춘시대 시즌 2를 쓰신 이 작가님의 유일한 소설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오늘 저희가 다룰 텐데요. 제목은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라는 책입니다.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 네, 뭔가 좀 이렇게 범상치 않죠, 그렇죠? 네, 약간 네. 좀 오싹한 것도 있고. 예. 이게 올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맞춰서.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인터넷에서 표지를 보면 그냥 아까 얘기하신 이 청춘시대에 소개하는 띠지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책 디자인 자체가 노란 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띠지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보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를 적겠다는 거죠. 물 들어올 때.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붉은 PD님 큰 그림 쩐다.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제가 사실 이제 청춘시대 편성됐다는 이야기 듣고 그때 이미 다 큰 그림을. 근데 그 전에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아니에요? 하기도 했고. 맨 처음 얘기하셨을 때도 이미 편성된 걸 아셨어요? 아니죠. 아니 할 거라는 청춘시대 맞아요. 2가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이제 편성이 언제냐의 문제였는데 네네네. 어쨌든 네 맨 처음 초창기 때 저 개인적으로인가? 맞아요. 이 책 이제 좋아하는 책이다. 언제 할 거다 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이번에 책을 전 샀는데 띠지에 청춘시대 이러니까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그래서 한번 큰 그림 진짜 와. 빅픽처. 네. 저의 빅픽처.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박연선 작가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소설은 처음 쓴 자기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 혹은 영화 작가로 시작하신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로. 맨 처음 그 데뷔작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동갑내기 과외하기 아세요? 제가 아는 김하늘과 권성훈. 예, 그 영화. 네, 그 영화의 작가입니다. 와, 그 데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놀랍네요. 화려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소설 작가랑 그 뭐죠? 네. 영화 작가랑 이게 매치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좀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분이 처음부터 소설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신 분은 아니고 어디 출판사인가 어디 제안으로 결국 이제 써보게 된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시나리오 작가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뭐 대충 오늘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뭐랄까요 그 순문학 이런 쪽으로 들어갈 만한 소설은 아니고 네. 장르 소설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작품 세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죠. 박연선 작가의. 네. 이 대충 그 필모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는 어쨌든 맨 처음 영화 그 동갑내기 과외하기 요거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도 썼고요. 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김하늘이랑 강동원이 나와가지고 네. 나름 선방했던 영화였어요. 포스터가 기억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꽃미남 연쇄 테러 사건 뭐 이런 건 저도 제목은 들어봤는데. 네, 들어봤어요. 그렇고 날라리 종부전 이건 뭐야? 그거 알아요. 아세요? 저도 이 제목만 들어본 것 같아요. 가수 출신 박정아가 아닌가? 어쨌든 아무튼, 네. 네. 그리고 뭐 백야행 하얀 어둠 속. 사실 백야행은 알죠. 근데 백야행은 원래 원작이 있는데 이제 각색을 한 거겠죠. 이분이 각색. 히가시노 게이고 맞나? 하여튼 그 일본 소설을 가지고 한 거니까요. 드라마 쪽에서도 이제 사실 굉장히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뭐 파란만장 미스김 10억만장 이거 모르시겠죠? 알 것 같은데. 기억은 나세요? 네. 이 작품은 모를 수 없어요. 연애시대.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죠. 이거 프로필 보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청춘시대 보고 깜놀했고 동갑내기 과외하기 보고 깜놀하고 드라마 연애시대에서 정점을 찍었어요. 이 사실 연애시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완전 매니아층 있잖아요. 그 시청률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으나 이제 보시면 일단 그 나머지 그 리스트를 보시면 이제 연애시대가 그렇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렁뚱땅 흥신소 약간 미니 드라마 같은 그런 거였고요. 10분짜리 드라마인데 이제 계속 이렇게 좀 굉장히 실험적인 거고 이것도 굉장히 매니아층이 엄청났던
네. 그리고 뭐 몇 가지가 있고 난폭한 로맨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청춘시대가 나온 거예요. 작년에. 네. 그리고 올해 시즌 2가 이제. 네. 근데 이분이 사실 시청률과는 그렇게 좀 거리는 좀 이렇게 시청률에는 그렇게 좀 좋지 못했어요. 시청률. 그 이제 진짜 이게 좀 운도 없는 게 네. 이 드라마는 또 경쟁작이 중요하거든요. 그 당대에 그렇죠. 방영 그 당시에 같이 네. 편성됐던 얼렁뚱땅 흥신소는 굉장히 이 반응도 좋고 평도 좋았는데 네. 당시의 경쟁작이 뭔지 아십니까? 뭐요? MBC 이산 아세요? 이산? 알죠. 이산 그때 당시 40% 네, 찍었던. 네. 전국민 드라마. 네. 그 이서진 씨 이산이랑 나왔던 붙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고 2012년에 했던 난폭한 로맨스 경쟁작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해품날이었습니다. 해를 품은 달.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된 거죠. 저도 해품날 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연애 시대가 좀 나왔는데 이거 좀 옛날 좀 오래된 거죠. 2006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10년 넘었네요. 그럼요. 10년이 넘었네요. 그래도 최고 시청률이 한 17, 18까지 찍었대요. 그래도 막 그렇게 많이 찍은 건 아니네요. 그 당시에 18%는 사실 그렇게 성공한 작품은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네. 지금처럼 막 다시 보기 이런 게 막 없었고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본방만 이제 그렇죠. 있었던 거기 본방 때문에. 재방 보고 이제 네네. 좀 이제 본다는 사람들이 다운 받아 보고 뭐 이 정도인 건데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성공한 드라마 하면 기본적으로 20%는 넘겨줘야 지금 18%는 사실 엄청나죠. 네, 지금은 그렇긴 네. 한데 어쨌든 그래도 연애 시대가 좀 잘 된 편. 네, 네. 근데 이 드라마 되게 인생작으로 뽑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봤어야 되는데 혹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손예진의 네. 굉장히 중요한 가무성. 중에 하나예요. 맞죠? 맞아요. 가무성. 네. 요즘 가무성 씨 뭐 하나? 네, 아무튼 그렇고. 네. 그래서 이 손예진이 사실 연애 시대를 기점으로 굉장히 연기파로 좀 전 진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어쨌든 그랬고. 자, 이제 또 중요한 작품이 이제 청춘시대예요. 이 이야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드라마 덕후에 가까운 사람인데 요즘에 저는 비밀의 숲을 보고 나서는 한국 드라마를 못 보고 있어요. 비밀 숲이 그 정도인가요? 아직 못 보신 거죠? 저 네. 좀. 왜 이렇게 진짜. 괴로워하세요? 진짜 괴롭다. 왜요? 모아서 보려 그랬는데 네. 페북 보다가 스포일러 알아버려가지고 그거 그 딱 마우스 스크롤 내리다가 네. 누군가 스포일러 하셔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진짜. 욕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봐야죠 뭐. 네. 근데 스포와 상관없이 저는 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스포가 그 중요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네. 결론적으로는 보시면 압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네. 드라마 이야기가 나서 제가 좀 신났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시는데. 지난번 그 바유가 편견이랑은 전혀 다르시네. 너무 재밌었어 그때. 왜 그래요? 네, 그쵸. 그 비밀의 숲은 제가 볼 때는 한국 드라마에 몇 안 되는 그 한국 드라마를 드라마 역사를 바꿀 작품이라고 그 생각하는데 정도요. 저 붉은 PD님이 은근히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봐야겠네요. 제가 볼 때는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뭐 비밀의 숲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비밀의 숲을 보고 나서는 한국 드라마 재미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보려고 이제 딱 꼽아놨던 드라마가 바로 이번에 청춘시대 시즌 2 아니겠습니까? 네. 작년에 청춘시대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시즌 2는 사실 성공적일지 아닐지 잘 몰라요. 박연선 작가를 되게 저는 신뢰하는 작가긴 하지만 네. 청춘시대가 굉장히 저는 완성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는 좀 잘 모르겠고 작년에 나왔던 이제 시즌 1이 돼버린 청춘시대를 생각하면 저는 근래에 20대 그리고 20대 여성들을 전면으로 내세운 사실 그런 드라마 영화도 그런 게 별로 없기도 하지만 그런 드라마를 다 모아서 꼽자면 단연 청춘시대가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정주행 하셨군요. 그럼요. 그때 당시에 다 봤죠. 네. 나중에도 정주행을 좀 하긴 했는데 네네. 저도 본방을 잘 못 보고 다 이런 스타일이라서 조금 어쨌든 약간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연출도 굉장히 네. 좀 섬세하고 좀 세련된 면이 있고 네. 그걸 그 각자의 그 여성 캐릭터들을 배우들이 정말 잘 소화를 했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작가의 어떤 필력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청춘시대 전인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이 박연선 작가가 소설을 썼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결국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춘시대에 너무 만족을 해서
아 그러면 이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 전에 청춘시대를 먼저 보신 거군요. 그게 좀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저는 하여튼 그 드라마 이후에 봤고 이 책을.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당연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소설은 어떻게 쓸까? 굉장히 궁금했고 아니나 다를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봤고요. 그 이야기는 좀 차차 저희가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네. 좀 청춘 시대 작년에 했던 청춘 시대 그리고 이번에 하는 시즌 2도 저는 좀 요새 가장 기대할 만한 유일한 거의 한국 드라마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연선 작가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준비하려면 옛날 인터뷰 이런 것도 제가 좀 찾아보게 되는데 좀 재밌는 인터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 인터뷰긴 해요. 옛날에 연애시대에 나왔을 적 그런 되게 오래된 인터뷰긴 한데 그 어떤 작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어요. 아 근데 네. 피디님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작가님? 대략? 한 40대쯤 돼. 40대이신 건 확실한 것 같고. 40대예요? 네. 나는 30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40대. 40대는 거의 확실하고. 네. 아 그러네. 10년 전 연애시대를 했을 때. 그렇죠. 네. 나이가 좀 있으시겠네요. 이제 이 인터뷰에 옛날에 그 보그라는 잡지 인터뷰인데 네. 이런 기자가 인터뷰를 잘하는 기자였나 봐요. 쪽대본이 난무하는 방송가에서 당신은 부지런한 스토리텔러인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거기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16시간 분량의 드라마를 쓰는 작가는 그러니까 16부작을 말하는 거죠. 네. 16시간 분량의 드라마를 쓰는 작가는 깜깜한 밤 선봉에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내 뒤에는 많은 스태프들이 바싹 쫓아오고 있다. 하지만 일행과 너무 붙어서 가면 길을 잘못 들었다 해도 돌아갈 수 없다.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위장이 꺾일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데 퇴로도 없다고 생각하면 죽을 맛이다. 그게 싫어서 빨리 쓰는 거다. 하루에 20신, 20분 분량 쓰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미 원고를 미리미리 좀 완성 짓는 작가로 유명했나 봐요. 지금도 아마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청춘 시대도 거의 다 원고를 끝내놓고 다 주고 그렇게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물어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작가는 깜깜한 밤 선봉에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대목이 저는 좀 와닿고 왜냐하면 그 작가의 대본이 없으면 드라마를 찍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쫓기는 게 일반적인 소설을 쓰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또 이제 요즘은 그나마 사전 제작 드라마 이런 게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생방처럼 찍는 드라마들이 많아서 네. 또 이제 어떤 질문이 있냐면 당신은 작가의 어떤 면모를 갖췄나 이제 이런 걸 물어보니까 뭔가를 배우거나 시도하는 걸 즐기지 않는다. 시작은 늘 일상의 사소한 사건을 단초로 한 상상력이다. 할머니가 어린 손녀에게 다신 찾아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듣고는 혼자 이야기를 상상하는 스타일. 그래서 한 줄에 여러 이야기가 섞여 있어 많은 상상으로 할 수 있는 역사책을 좋아한다. 밖에서 이야기를 끌어내는 편이 아니라 잡지도 TV도 보지 않는다. 조용히 생각만 하는 게으른 스타일이다. 뭐 좀 겸손하게 말했지만 타고난 이분의 어떤 좀 스타일을 좀 말해주기도 하고. 네. 대단하시네. 마지막으로 요 부분도 있어요. 언제 처음으로 이야기꾼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했나? 라고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베개 머리맡에서 온갖 상상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시골 출신이다. 밤은 길었고 혼자 있을 때마다 상상을 했다. 하이틴 로맨스류의 상상이었지만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행복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인터뷰를 읽어드린 이유는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시골 출신이고 그 베개맡에 이제 시골은 밤이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할 것도 없고 시골에서 심심하니까 베개에 누워가지고 계속 그냥 상상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할머니가 굉장한 이야기꾼이어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지샜던 이야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었다. 그게 어떤 자기를 이야기꾼으로 살게 했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실제 이 책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작가의 어린 시절이 좀 투영된 거죠. 왜냐면 이제 제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주인공 그 손녀딸과 할머니의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표지가 되게 웃겨요. 네네 표지도 잘 그렸죠. 근데 실제로 굉장히 그 문장이 재밌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참 그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 작가들도 보면 어느 정도 위트를 조절하고 싶어 할 텐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떤 그 자신만의 그 위트 있는 문장으로 계속 해갔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야,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쓰면 소진될 만도 한데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할머니랑과의 경험도 좀 투시가 된 것 같고. 지금 봤는데 네. 할머니에게 헌정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했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이었던 할머니, 네. 당신에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듣고 이제 읽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할머니가 굉장히 그 고마운 할머니한테 고마워하는 그런 작가님이 그러시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작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수준만 딱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것도 이 책도 나름 스포하면 안 되는 책이라서 네. 네. 몇 가지만 저희가 좀 읽기 전에 알면 유용한 그런 내용들만 조금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 책은 이 미스터리에도 사실 저도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네. 코지 미스터리라는 장르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코지 미스터리가 뭐냐? 뭐예요? 코지라는 단어가 일단 아늑한, 친밀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약간 뭐랄까 소프트한 느낌 있죠. 그러니까 미스터리도 사실 굉장히 하드코어한 건 네,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막 목 따고 막, 네, 네. 막 피낭자하고. 네. 근데 요 코지 미스터리는 네. 섹스나 폭력 이런 네. 잔인한 묘사들이 일절 좀 제거되는 그런 거고 주로 좀 작은 마을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사건을 다뤄요. 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좀 소프트 미스터리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드코어한 그 남성류가 아니라 남성 장르가 아니라 되게 이제 뭔가 그러면 미스터리들은 탐정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주인공들이. 그 주인공들이 주로 작은 시골 마을에 좀 총명하고 유머가 넘치는 여성분. 뭐 그리고 굉장히 성격 좋은 혹은 나쁜 그 아주머니 혹은 할머니들이 이제 그 탐정 역할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대표적인 캐릭터로 에가사 크리스티인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네. 그 이제 에가사 크리스티가 정말 많은 그 미스터리 소설을 썼는데 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시리즈 중에 하나가 미스 마플이라는 시리즈예요. 네. 이제 추리 작가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자기만의 어떤 그 주인공을 딱 내세워서 그걸로 시리즈로 가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셜록 홈즈겠죠. 코난 도일의 이제 그 홈즈와 그 누구죠? 왓슨. 네. 그리고 뭐 루팡.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요네스 베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 이제 해리 홀레라는 탐정을 등장시켜서 경찰을 등장시켜서 경찰 탐정. 어쨌든 해리 홀레 시리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도 냈고 그랬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박연선 작가님의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도 딱 일단 주인공 탐정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손녀딸인 강무순 네. 21살이고요. 그 21살이 맞나? 삼수생입니다. 백수. 삼수생 백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손녀딸인 강무순과 같이 이제 투톱을 이루는 또 한 명의 이제 주인공은 할머니이신 홍간난 여사님. 네. 홍간난. 네, 정말 옛날 할머니 이름 같죠? 그러네요. 네.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제가 좀 내용을 좀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강두용옹이었습니다. 82세셨고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보시는 드라마 아시죠? 일일 드라마. 그 KBS래 9시 뉴스 전에 하는 네네. 막 시청률 막 40% 막 지금도 막 30% 40% 넘어가는 그 8시 25분에 딱 하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시다가 사실 막장도 많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다가 여자 주인공 아빠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장면에서 할아버지도 같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여기가 워낙 시골이에요, 동네가.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시니까 이미 돌아가셔 있고 이제 돌아가셔요.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부들이 있는데 이제 장례를 치르러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장례를 막 치르고 근데 보면 이제 그 주인공 강무순한테는 이제 아빠인 거죠. 아빠랑 뭐 고모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해요. 아이고 우리 엄마 불쌍한 엄마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충격 먹으면 어떡해. 근데 정작 그 홍간난 여사님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열무 비빔밥 막 해먹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드라마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 드라마 다 시켜서 보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자녀들은 아 그래도 우리 엄마 혼자 두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얘가 지금 딱 백수잖아요. 삼수장 백수니까 얘는 지금 집에 가나 여기 있으나 똑같으니까. 아 자기 딸. 그렇죠. 이제 아빠 입장에서 딸을 네. 얘를 좀 당분간 남겨놓자.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장례식 때 어쨌든 잠 잘 못 자니까 네. 늦잠을 잔 거죠. 네.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는 가 거예요. 있는 거구나. 간 거구나 가족들은. 가버렸어요. 도망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5만 원짜리 10장 남겨놓고 5만 원짜리 10장이랑 50만 원이네. 네 아빠가 이제 무슨 막 이상한 메모지에다가 네. 그 뭐지 할머니 잘 부탁한다 하트 뿅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할머니와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할머니랑 이 무순이와 이 대화가 너무 찰져요. 이것만 읽어도 네네. 이 소설을 읽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여기 뒤에 막 추천사 이런 거 보시면 한번 읽으면 그런 이빨린 소리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추천사는 한번 읽으면 이제 뭐 손에서 끝까지 뗄 수 간다. 없다. 그쵸, 네. 뭐 그런 건데 네네. 근데 실제로 저도 읽으면서 좀 그러긴 했거든요. 너무 재밌으니까. 네. 어쨌든 이 시나리오 작가라서 그런지 대사 맛을 정말 잘 살리고 네. 캐릭터를 잘 살리고 이건 하여튼 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작가의 장점이 고스란히 이 책에도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집에 컴퓨터도 없고 랜더 안 깔려 있고 TV 볼 거라는 건 TV. 그래서 이제 막 이 손녀가 뭐 할 거 없나 막 뒤져봐요. 뒤져봤는데 찾았는데 라디오인가? 봤는데 안막이고 너무 심심하니까 그 마당에 있는 개 공이라는 개를 끌고 이제 산책을 한번 나가요. 그랬더니 나가서 이제 무슨 슈퍼 할머니 한 명 길에서 보고 그냥 되게 심심한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돌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그 길거리 슈퍼 어떤 할머니가 그러는데 어떤 약간 멀쩡하게 생긴 미친년이 개 끌고 돌아다닌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손녀가 빡쳐가지고 이 동네는 개 끌고 산책도 못 하겠고 집에도 너무 심심하고 이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그 책장 이런 거를 막 보게 돼요. 네. 근데 이제 21살이니까 그러니까 이 강무순이 6살 때, 그러니까 15년 전에도 이렇게 할아버지 댁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좀 이렇게 머물렀던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흔적이 남아있냐면 할아버지 책상에 옛날에 무순이가 6살 때 그렸던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자기가 본 거예요. 왜 이런 그림이 있지? 자기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가 할머니가 야 이놈아 이러면서 이제 6살 때 너희 여기서 오래 지냈잖아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 기억도 더듬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뭘 발견하냐면 보물지도를 발견합니다. 보물지도를 발견을 하고 이제 거기를 가본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 실제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지도네요. 네네 그렇죠. 자기가 6살 때니까 자기가 그린. 그렇지. 자기가 6살 때 그렸던 거. 그거를 어디다 보물지도라고 해놓고 그걸 이제 어떤 상자에다 넣은 다음에 네네. 그거 어디다 묻어놓은 거죠. 그 위치를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죠. 네네네 그러겠죠. 근데 이제 뭘 묻어놨는지는 기억이 안 나니까 어쨌든 어딘지 딱 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해가지고 찾아서 가는 거예요. 네. 실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보물함을 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뭔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것과 네.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지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나 그런 네. 상황들 그리고 그 당시 옛날에 어떤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 기억력 매우 좋은 할머니의 진술들이 같이 엉키면서 어떤 한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 사실은 이 마을에 15년 전에 네. 그 아이가 강무순이 6살 네. 때였던 그때 사실 이 마을에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 미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풀리지 못했던 그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 근데 네. 6살 때 어쨌든 주인공이 네. 무순이 네네. 그러니까 뭔가를 어쨌든 막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연관이 있었죠. 근데 이제 6살이니까 네네. 사건에 막 직접적으로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강무순이
어떤 일종의 탐정 역할이 돼서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지 미스터리의 그 주인공으로서 하나하나 이제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소설이 진행이 되고요. 더 소개해드릴 수 저 오늘 네. 아예 못 읽고 왔잖아요. 네. 책만 사놓고 아예 못 읽었는데 어우 엄청 흥미진진하네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결론까지 아주 차근차근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장르적인 요소들과 이런 것들이 훌륭하게 잘 흘러가고요. 결론에 대해서 약간 조금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면은 있는데 결론에 대해서 저는 훌륭하게 읽었고 나름. 왜냐면 이건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코지 미스터리의 한 부류로서 네. 막 하드코어하고 막 미칠 듯한 반전을 막 가지고 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작품은 아니라서요. 소소하지만 나름 치밀하게 짜여온 소설이고, 그러나 아까도 제가 강조해드렸던 그 대사 맛, 네, 그런 글맛이 아주 뛰어난 장르 소설입니다. 안 봐도 할머니의 그런 찰진 사투리 이런 것들이 네, 기대가 되네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살펴보니까 네. 중간중간 좀 다른 색깔로 약간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책에 이게 뭐죠 지금? 네, 그 챕터와 챕터 사이에 네네 이게 한쪽 두 쪽 정도씩 어떤 그 조각들이 들어있죠. 네. 이것도 이제 다 사실 그 사건의 흐름과 연결돼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독백 같은 느낌이네요. 예,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서 점점 이것과 같이 이제 연결시키면서 진행을 하죠. 장르 소설은 아무래도 좀 이런 구성의 묘미도 좀 살려야 되는 게 있어요. 전체 책 흐름 안에서.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는 쭉 보여주면 그 어떤 플래시백도 사용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그런 게 글은 쉽지 않으니 네. 글 나름 그 소설이 할 수 있는 책의 어떤 그런 형식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이런 걸 좀 쓴 거죠. 네, 약간 자기 그 일기 같은 느낌의 글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걸 이런 소소한 읽는 재미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체가 등장하나요? 제목이 대놓고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 하잖아요. 네. 결국은 이거 그렇죠. 네. 시체가 등장하는군요. 네. 결국에는 등장을 하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어떻게 해서 그 일이 벌어졌고 피해자는 누구며 네. 가해자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밝혀나가는 진실을 향해서 가는. 근데 이제 이런 굉장히 위트 있는 톤에서 갑자기 그렇게 막 전환되는 것이 네. 그 글맛이 떨어지면 네. 굉장히 뜬금없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박연선 작가는 요걸 굉장히 잘 해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청춘시대 드라마도 사실 그런 굉장히 좀 섬뜩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요? 청춘시대 1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한승연 있잖아요. 네네. 카라 출신 그 멤버였던. 네. 한승연이 분했던 극 중에 인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승연이 분했던 그 인물이 네. 데이트 폭력을 당한 장면이 있는데 그 에피소드는 이게 위력이 굉장해요. 하여튼 그러면 굉장히 섬뜩하거든요. 네. 그 남자친구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의 어떤 그 학대 모습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네. 그리고 청춘시대 시즌 2에서도 제가 봤던 특히 이제 1회에서도 살짝 그런 블랙 코미디적으로 약간 그런 좀 그 섬뜩하면서도 블랙 코미디 요소를 또 썼더라고요 작가가. 근데 그건 이제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고 네. 안 보신 분들은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미스터리 요소를 집어넣는 걸 요즘 굉장히 좋아하시고 청춘시대도 쭉 각자의 인물 안에 미스터리를 하나씩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참 독특했고 보통 그런 드라마 망하거든요. 근데 워낙 잘 직조를 해놓은 드라마였고 이 책도 역시 이 소설도 역시 그러해서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재미 하나만큼은 네, 보장합니다. 당장 읽어야겠네요.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약간 그런 주의라서. 네. 그래서 좋은 독서 경험, 소설 경험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유독 약간 스포일러 주의를 하시네요. 왜냐면 미스터리에서는 네. 스포일러
하면 안 되죠. 아. 아까도 비밀의 숲에서 굉장히 허무하셨다 그랬잖아요. 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거 말해주는 순간 이 책을 읽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혹시 뭐 출판사와 관계 있으신 건 아니시죠? 저는 문학동네 책도 아니고요. 이번에 문학선생 아니네요, 진짜. 처음 보는. 예, 놀이라는 그 다산북스의 그 인프린트고요. 아, 네네. 네, 다산북스는 좀 약간 큰 규모의 네네. 출판사잖아요. 네, 어떤 장르적인 책들을 만들기 위한 인프린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을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한번 꼭 뭐 여름은 다 갔지만 한번 좀 읽어보셔도 아직 뭐 틈틈이 더우니까요. 청춘시대 보면서 소설 읽고 이러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작가가 어떻게 또 이렇게 그럼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작가도 어쨌든 오래된 작가들이면 그때 자기의 작가의 색깔들이 있는데 청춘시대나 이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는 그런 면에서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굉장히 위트 있고 유머가 굉장히 강한데 네. 그럼에도 거기에 어떤 미스터리적인 요소들을 같이 배치시켰던 섞어서 믹스하는. 네. 이 책은 뭐 많이 팔렸나요? 아, 그건 제가 모르겠네. 그렇게 많이. 제가 지금 받은 책은 초판 6쇄거든요. 초판 6쇄. 초판 6, 그러니까 6쇄도 많이 팔린 거긴 한데 네. 이렇게 완전히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연선 작가 이분이 방금도 이제 이름을 모르셨잖아요. 몰랐어요. 저도 잘 뭐 인지를 못했고 드라마만 이제 연애 시대 작가 딱 이러니까 네. 이러잖아요. 네네. 동갑내기 맞아요. 가해하기 또 네. 이러니까 엄청 그 소설 그 작가로서 뭐랄까 좀 그 구매력이 그렇게 높은 작가는 당연히 아니죠. 네. 첫 소설이고 앞으로도 소설을 쓰실지도 잘 모르겠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청춘시대 대박 다시 한번 나고 그러면 재조명 되지 않을까 그럴 싶기는 수도 한데. 있겠네요. 또 우리 금채빠 때문에 갑자기 또 그래요? 차트 네? 그 순위 역중해가지고. 그니까요. 네. 저희의 또 힘을 한 번 더. 한 번 더? 전에 뭐 있었나요? 네, 우리 네. 그래도 나름 지난 여러 출판사들 했는데 출판사 뭐 연락 한 번 안 왔네요. 네. 고맙다고 저희 얘기하네요. 연락이 문학동네는 붉은 TP님한테 연락 한번 할 법하지 않나요? 문학동네는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문학동네 분들이 웃겠네요. 그러게요. 네, 자체 팟캐스트가 있는 출판사인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12회에서는 소설을 다뤄봤고요. 지금 한창 방영 중인 청춘시대 2를 지금 쓰고 계시는 박연선 작가님의 현재로서는 유일한 소설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를 한번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네. 우리 영도사님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이 표지나 지금 설명해주신 네. 스토리나 이런 게 지금 이 날씨에 읽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죠. 약간 서늘한 네, 이제 그런 여름을 느낌? 이제 좀 정리하면서 네. 네네네. 이거 읽으면서 좋습니다. 서늘하고 시원하고 재밌게. 네. 저도 읽어야겠네요. 네 오늘도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 회에 또 괜찮은 책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게스트 분들과 같이 하게 될 텐데 네. 또 다음 회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많이 들어주시고 반응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